대리청정, 시름청정하죠? 그걸 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에다가 독을 타요. 혼자를 올 수 있던 건 다 엄마인 나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반항이죠. 그래서 엄마도 볼 때 내로 혼자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브루스와 세네카가 뒤에서 협조도 했고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엄마를 그렇게 격하를 시켜서 황궁에서 내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엄마가 절대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던 일 10대라고 했잖아요. 막 나가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로마 시내의 동년배들의 나이 비슷한 또래의 그 근위병들하고 수행원들하고 나가고요. 로마 시내에 나가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싸움 나겠죠. 싸움 나서 경찰서까지 가고요. 주로 터지고요. 어디다 맞고요. 그리고 와요. 와갖고 그 다음날 원래 회의하는데 다 멍들고 터지고 이랬습니다. 이거 다 브루스, 세네카 알면서 그냥 10대니까 뭔가 분출을 해야 되니까 봐줍니다. 그냥 냅둡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20살 정도 돼서 원래 왕비가 있죠. 정략 결혼했다는 옥타비아 클라우디우스의 딸. 그 다음에 여자 노예 아크테는 금방 실증났어요. 세 번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포파이아라는 여자예요. 포파이아라는 여자는 누구냐면 네로의 어릴 때부터 친구 오또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오또는 누구냐면 나중에 이 네로가 자살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혼란기 3황제, 3명의 황제가 바뀌어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또거든요. 바로 이 어릴 때 친구였는데 이 오또의 부인이에요. 오또의 부인을 네로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또 자기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 멀 지금의 포르투갈 총독으로 내보내요. 로마에 있을 때는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이 총독으로, 포르투갈 총독으로 나가서 여기서는 아주 총독으로서 정치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총독으로서는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쫓아냈고, 포파이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포파이아가 나는 애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로 말하자면 중전, 정실 부인이 되겠다. 정부인이 되겠다. 나는 애인으로서는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절대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만들어놓은 피해 계승 제도에 의하면 엄마의 말이 맞아요. 근데 네로는 이 피보다는 로마의 황제는 신령의 선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게 네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 반대하죠. 이 옥타비아랑 이혼하고 포파이아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포파이아는 애인으로 남아있지 않겠다 그러죠. 네로 본인도 이 포파이아의 얘기를 이 요구요건을 들어주고 싶죠. 그 어떻게 엄마가 반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법을 바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그래서 엄마를 죽이는데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엄마 아그리피나한테 원한이 있는 어릴 때 체육교사 아니케토스라고 있는데요. 아니케토스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 아그리피나한테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교사 아니케토스를 데려다가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우연히 사고 난 것처럼 가장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미네르바 여신, 미네르바는 아테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냐 그리스냐 차이인데요. 미네르바가 지혜 여신 아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네르바 여신, 아테나 여신의 축일날 황제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체육교사 아니케토스가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래 배 밑창을 좀 보이지 않게 뜯어갖고 당연히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별장에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배를 타고 왔다가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엄마가 타고 갈 배를 밑창을 뜯어갖고 배가 침몰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하자라고 하면서 이 배가 만들어지는 동안
네로는 주변에 막 떠들고 다닙니다. 엄마랑 뭐 아무리 간섭이 심하고 잔소리가 심해도 엄마는 엄마다. 뭐 엄마와 화해했다. 뭐 이런 좋은 관계, 뭐 이런 제스처를 막 이렇게 널리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네르바 여신의 축일날 그 별장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가 이제 끝나고 엄마가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예정대로 그 밑창을 뜯어진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엄마가 가요. 가다가 예정대로 배는 어떻게 돼요? 침몰했어요. 침몰했는데 이 엄마 아그리피나의 오빠가 아까 세 번째 제정실의 세 번째 황제가 카리쿨라라 그랬죠. 카리쿨라 오빠가 황제로 있을 때 섬에 유배된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섬에 유배돼서 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수영을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그래서 수영을 너무 잘해. 엄마가. 그런데 또 여기 해필 배가 침몰한 여기가 아주 파도가 잔잔한 만이에요. 만이라고 알죠? 만. 이렇게 쏙 들어간대. 만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잔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가 침몰했고 엄마는 수영을 잘해. 그래서 아주 멋있게 수영을 합니다. 수영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밤에 이 야간에 그 물고기 잡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야간에 물고기 잡으러 온 이 어부한테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한테 나 네로의 엄마고 알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황홀마마거든요. 그래서 얼른 건져 올리죠. 건져 올려갖고 어떻게? 엄마 별장으로 갔어요. 아주 품위를 잃지 않고 멋있게 우아하게 배에 올라타갖고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갖고 시종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배가 침몰했다. 근데 나는 어깨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엄마가 배에 침몰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네로한테 온 거는 무사히 어깨 살짝 다친 것밖에 없다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시종이 갖고. 그래서 네로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브루스 근위대장이랑 세네카를 불러갖고 의논을 해요. 사실은 이거 내가 벌린 일이다. 어떻게 할까 해서 벌벌 떱니다. 근데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근위대를 보내서 엄마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아그리피나가 아까 대단한 그 혈통이 있다고 그랬죠. 이 게르마니쿠스의 딸한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겁나서. 그래서 실패한 자기의 책임을 지게 한다. 라는 그 체육교사 아니케토스를 불러갖고 네가 벌렸고 네가 실패했으니 네가 마무리를 해라.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실패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니케토스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수인들을 데리고요. 엄마 별장으로 가요. 가갖고 이 하인들, 노예들을 다 물리치고요. 별장을 둘러쌉니다. 둘러싸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이 아니케토스를 본 엄마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우아하게 멋있게 누워갖고 아들이 보내서 왔느냐? 나는 괜찮다고 가서 전해라. 병문안 온 줄 알고 아주 여유롭게 그럽니다. 근데 침대를 뺑 둘러싸고 이 위협적인 표정을 보고요. 엄마가 이미 끝났다는 걸 알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이려거든 네로가 들어있었던 내 배를 찔러라라고 하면서 엄마 아랫배를 가리켜요. 그래서 아랫배뿐만 아니라 온몸에 칼을 맞고 엄마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녁 때가 돼서 어두워지니 엄마의 죽은 유해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화장을 해서 그냥 버려요. 버린 것을 아주 용기 있는 노예들이 이 뼈를 추스려 갖고요.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아들 네로는 이 무덤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한 번이라도. 네? 여기는 안 찾았다, 여기는 찾았다. 다 안 찾았어요? 안 찾아요, 네로는.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죽이고 나서 네로가 멀쩡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멀쩡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잠만 잘라 그러면 엄마의 망령 때문에 3년 동안 뭘 못해요. 3년 동안 그게 인간 아닐까요? 3년 동안 망령에 시달리느라고 그런 생활을 보내는데 그럴 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이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나마 그런 것도 잊을 수 있고 좀 의욕도 생길 것이야 라고 이런 충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네로가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의 정치 군사는 격렬해요. 근데 그리스의 철학, 미술, 문예, 문학 이런 것들은 아주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이런 문화를 로마에 받아들여서 로마에 정착시켜서 로마를 문화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60년 그 엄마를 암살하고 나서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죠. 이거를 본따 갖고 60년부터 로마에서 로마 제전을 열었는데요. 그리스가 4년이니까 여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열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네로 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전이 아니라 네로 제전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서 이때서부터 그리스 문화에 심취하면서 그리스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아까 보여드린 수염이었어요. 그래서 네로만 유일하게 하드메스 황제 전인데 수염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60년부터 61년 사이에 로마에서 네로에게 아주 로마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이죠. 브리타니아에서 부디카라고 하는 족장의 부인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딸 둘이 로마 군사한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브리타니아에서 아주 큰 골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고요.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브리타니아 영국을 정복하고 나서 필요 이상의 정복자 노릇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그 이상까지 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속주국이 되면 10%의 속주세 세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근데 이 브리타니아, 지금은 뭐 영국이 잘 살지만 그때는 아주 미개했고 못 살았고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10%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은 내야 돼.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야겠죠. 근데 이 금융업자들이 다 금리를 너무 높게 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 금리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는데 영국, 브리타니아에서는 이게 상한선이 속주국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마구마구 이게 금융업자들이 자기네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금리를 높게 받아갖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세네카예요. 아까 네로의 스승이었다. 그 다음에 네로의 보좌관이었다라고 하는 세네카거든요. 어쨌든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 네로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뭔가 로마한테 이렇게 뭔가 표출을 해야 되는데 딱히 구실이 없던 차에 무디카의 두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거를 표면을 해갖고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타니아에서 이 사건을 네로가 정치 체계를 바꾸고요. 총독을 바꾸면서 이걸 해결합니다. 해결해서 로마에서는 당연히 네로의 지지도 인기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62년도에 브루스가 후두암으로 죽어요. 후두암으로 죽으면서 당연히 근위대장이었다 그랬죠. 근위대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로도 은퇴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바뀐 근위대장이 티겔리누스가 근위대장이 자기 뒷조사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네로 황제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이렇게서 엄청난 금리 폭리를 취해갖고 이렇게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 네로가 엄마도 죽이는데 가만히 세네카를 두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떠나야 할 때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세네카가 이런 많은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건 네로는 시, 음악 이거면 관심이 있었고 정치,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네카한테 맡겼어요. 세네카가 이런 걸 또 이렇게 펼칠 수 있었던 건 10,000명의 브루스가 거닐고 있었던 근위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하고 이거를 밀어붙였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컸죠. 그러면서 좀 세네카한테 떨어져 나간다는 이런 느낌도 있었고 브루스도 없고. 그래서 66세의 세네카는요. 고령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들어갔고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6년 동안은 스승, 나중에 8년, 14년이 있었는데 나중에 8년 동안은 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봉사에 감사하고요. 스승님의 남은 여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둘은 아주 훈훈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훈훈하게 헤어졌어요. 네로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다 떠났죠.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이혼해야지. 포파이아랑 결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옥타비아랑 이혼을 하고요. 포파이아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이혼한 옥타비아 클라우디우스의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배 보냈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이제 엄마도 죽였죠. 로마 시민들이 사랑했었던 황후 옥타비아까지 죽였죠. 이미 네로는 이제 점차 이제 이런 욕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포파이아는 그렇게 악녀는 아니에요. 사치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쥐고 흔들었던 것도 아니고 로마 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사치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치했다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했었다고 하는 우유목욕 있죠. 그 정도 했어요. 그 정도 다 하시죠, 우유목욕.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녀가 아니에요. 근데 악녀로 소문이 났는데 포파이아는, 그리고 그 이듬해 포파이아는 딸을 낳아요. 네로 황제의 유일한 혈육 딸 하나를 낳아요. 근데 이 딸이 3개월도 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랬고요. 이 포파이아는 나중에 그로부터 약 한 3년 뒤, 63년도에 딸을 낳았고 65년도에 네로한테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해요. 네로 황제가 너무 이렇게 경주, 대전차 경기 이거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너무 이렇게 몰두하고 너무 그거에 빠져 있다고 잔소리하니까 순간 열받아갖고 네로가 발로 가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도 죽고 포파이아는 이렇게 65년도에 죽어요. 근데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파이아가 그렇게 죽은 게 너무 아쉬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자 노예를 거세를 해갖고 포파이아 분장을 시켜놓고 포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포파이아는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